네, 소개해 주신 김기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반 이상은 제가 한 결과 이전에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제 결과 설명,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톡 자체는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는 아마도 대부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테크니컬한 걸 하는 게 더 좋은데, 왜냐면은 제가 이 주제는 최근에 조금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서, 아무튼 최대한 아는 만큼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일립틱 프로블럼을 많이 공부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파라볼릭과도 연관이 많은 예, 이 주제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요즘에는 좀 파라볼릭 쪽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제가 공부한 이 야마의 프로블럼 자체는 저는 참고로 제 자신을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좋아하는 PD스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결론적으로는 PDE 문제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클로즈드, 여기서 클로즈드라고 하는 거는 그 클로즈드 커브처럼 바운더리가 없는 컴팩트 매니폴드 얘기하는 거고요. 리마니안 매니폴드 가정하고 n이 3보다 같거나 클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단은 야마의 프로블럼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야마베가 1960년도에 뭐 소문으로는 그 푸앙카레 컨젝처를 이제 풀고 싶은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스텝으로서 일단은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뭐 목적이었다고 도시들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매니폴드가 있을 때 일단은 스칼라 커베처는 컨스탄트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n이 2일 때는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유니포마이제이션 티어렘의 그 정확한 버전이고 왜냐면 2차원일 때는 사실 이제 이렇게만 주면은 정확히 그 아시는 그 지너스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야마의 프로블럼은 그 유니포마이제이션 티어렘의 3차원 이상의 어떤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마베의 아마 목적은 조금 더 큰 것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 문제 자체 결론적으로는 꽤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야마베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 스칼라 커베처를 컨스탄트로 만들려면 이제 커베처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그 포텐서라고 해서 리마니안 그 커베처 텐서라고 그 네 개의 인덱스를 받아서 주는 정보들이 있는데 네 개나 인덱스가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줄여서 리치 커베처라는 이제 두 개의 인덱스를 받는 커베처 만들어내고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는 그래도 제일 최대한 줄여서 스칼라 커베처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2차원일 때는 그 사실은 그 학부 미분계에서 얘기하는 게 그 리마니안 커베처 텐서 공부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스칼라 커베처 공부하는 것 또는 가우스 커베처 공부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3차원일 때는 리치 커베처를 공부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매니폴드 전체를 그러니까 리마니안 커베처 텐서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리치 플로우는 사실은 정말로 모든 리마니안 데이터를 갖고 공부하는 거고요. 4차원 이상부터는 이제 리마니안 커베처 텐서를 이해하고 싶으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한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좋은 값을 갖는 세팅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칼라 커베처는 적어도 컨스탄트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사실 이 매트릭을 막 크게 바꿀 필요 없이 주어진 매트릭에다가 어떤 파지티브 상수배 이런 걸 우리가 컨포멀 체인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수배만 곱했기 때문에 파지티브 상수는 아니고 파지티브 함수배인데 적어도 이제 각도는 안 변하기 때문에 매트릭이 일정한 개형은 유지하되 거기에 각 점마다 일단 스케일링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케일링이 그 점마다 연속적으로 또는 스무드하게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각도를 변화하지 않는 체인지라고 해서 컨포멀 체인지라고 하고 이 컨포멀 체인지를 줬을 때에 이 스칼라 커베처를 갖는 어떤 매트릭을 찾는 거는 이런 PDE를 푸는 거랑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야마베가 발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KN은 상수고요. 이거 잊어버리셔도 되고 RG0가 여기 주어진 이제 스칼라 커베처라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인 체인징 할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 커베처는 사인 체인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인 거는 G를 바꿨을 때 이
리절팅 G에 대한 스칼라 커베처는 상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수가 되게 하는 이런 문제를 클로즈드 매니폴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바운더리 데이터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PD를 푸는 게 야마베 프로블럼의 어떤 이퀴밸런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오메트리를 좋아하는 PD스트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PD를 공부하는 걸로 이제 문제가 결착되었고요. 야마베가 사실은 이 문제 풀었다고 얘기했고요. 참고로 여기 P 값이 중요한데 이 P 값이 n 플러스 2 오버 n 마이너스 2고 혹시 PD를 공부하신 적 있으시다면 이게 그 소위 소벌레프 임베딩에서 나오는 그 W12가 L에 2n 오버 n 마이너스 2로 가는 그 임베딩과 대응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나중에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때는 곱하기 U로 하거든요. 그래서 U에 P 플러스 1 같은 거 생각하는데 P 플러스 1이 2n 오버 n 마이너스 2라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벌레프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소위 에너지 크리티컬 프로블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문제를 야마베는 사실은 그냥 그 스탠다드 어프록시메이션 아규먼트 같은 거 쓰면은 서브 크리티컬에서 그냥 솔루션 찾은 다음에 리밋 보내면은 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냥 이 논문에서 이 문제 풀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년 뒤에 그 길박 트루딩거의 그 책으로 유명한 그 트루딩거가 아니다. 이제 트루딩거는 이 당시에 아마 20 몇 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20대 때 이제 이런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케이스에는 그 야마베 주장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뱅이라는 이분도 아마 기하학자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칼라비 프로블럼도 푸셨고 했으니까 기하학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뱅이라는 분이 꽤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답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유명한 기하학자인 리처드 셴이 놀랍게도 이 문제를 푸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등장하는 소위 포지티브 매스 시어렘이라는 이론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이론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포지티브 매스 시어렘은 그 야후가 필드 메달 받을 때 그때 그 업적 중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쉔이 이제 그때 같이 썼어요 그 논문을. 아마 거기서 어쨌든 힌트를 갖고 계셨는지 그 포지티브 매스 시어렘을 갑자기 이 문제에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야마베 프로블럼은 모두가 행복하게 해결이 됐고요. 참고로 이제 클로즈드 세팅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뭐 컴팩트가 아닌 케이스, 하지만 뭐 컴플리트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베 플로우는 똑같이 일단 세팅은 디멘전이 3보다 같거나 크고 그다음에 클로즈 리메니언 매니폴드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리치 플로우로 유명한 해밀턴이 또 다른 인트린직 프로블럼으로서 야마베 플로우라는 거를 도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베 플로우는 리치 플로우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넓은 케이스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이제 리치 플로우랑은 다르게 이 문제는 스칼라 어떤 세미리니어 프로블럼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의 그 엘립틱 프로블럼을 동력학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세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뭐 리치 플로우를 아신다면 여기가 정확히 그 리치 플로우 케이스에는 요거 대신에 그냥 리치가 나옵니다. 리치는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언노멀라이즈드 야마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꼴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 문제도 그 문제를 풀면요. 그 유한 시간 내 익스팅션을 하기 때문에 그 볼륨 프리졸빙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프리졸빙을 하는 이런 팩터를 집어 넣어서 이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는 이제 그 유한 타임 내에 딱 한 점으로 줄어들지 않고 시간 내에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멀라이즈드 또는 볼륨 노멀라이즈드 야마의 플로우라는 걸 저희가 고려할 수 있고요. 요컨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오메트리 인투이션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뭐 스칼라 커베처의 그 사인에 따라서 이 매니폴드가 어디는 줄어들고 어디는 늘어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스피어 같은 데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세팅으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원일 때에는 그 스칼라 커베처나 리치 커베처나 리마니안 텐서 모두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정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칼라 커베처가 리마니안 텐서를 주죠. 왜냐면 사실 아신다면은 R1212 그 섹셔널 커베처가 정확히 아마 뭐 몇 배 스칼라 커베처가 되니까. 그래서 2차원일 때는 여기가 사실 정확히 그 리치 커베처 파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리치가 R 상수 곱하기 R 곱하기 G 이런 꼴로 돼서요. 이 문제는 2차원에서의 리치 플로우의 일종의 3차원 확장, 3차원 이상의 확장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는 또 그 세미리니어 파라볼릭 프라블럼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또 세팅을 하는데, 이번에 좀 차이가 이 컨포멀 팩터가 아까는 사실은 그 매니폴드에만 의존했다면 이번엔 시간에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볼릭 PD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파라볼릭 PD가 나오거나 또 이런 식의 파라볼릭 PD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unnormalized 오리지널 버전의 그 야마의 플로우고, 그다음에 이게 그 볼륨을 우리가 프리저빙하는 볼륨 프리저빙 노멀라이즈드 야마베 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익지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파이나이트 타임 익스텐션을 안 일어나도록 볼륨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글로벌 익지스턴스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사실은 이제 이것도 유명한 시몬 브랜들이 그 초창기에는 사실 지금은 리치 플로우는 민커베처 플로우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야마베 플로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 웍 중에 아마 제일 대표 업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웰디파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타임 블롭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적절한 일리프틱 프로블럼의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으로 수렴한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 수렴 속도도 공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오티스 초도시, 루빈스타인 뭐 이런 분들께서 최근에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 네. 그래가지고 야마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이런 식의 야마베 에너지라는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플로우를 흘리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들은 뭐가 문제냐? 에너지 크리티컬 세팅의 문제라서 이게 그 플로우가 잘 흘러가다가 순간적으로 어느 점에서 어떤 매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버블링을 하게 되고, 뭐냐면은 갑자기 그 뭐라고 할까? 제가 물을 끓이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버블이 터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화해서 솔루션 같이 생각하는 함수처럼 생각하면은 일종의 그 버블이 터질 때 그 물 표면의 스무드니스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리스턴스라는 게 그런 스무드니스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버블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해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 버블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캐치하는 퀀티티가 이제 이런 야마베 에너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를 공부함으로써 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어떤 XT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값이 커지면은 그때 어떤 버블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점에서는 어떤 매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분들의 업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안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보이는 게 이 웍들의 그 주요 주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제 그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매니폴드마다 이 에너지의 일종의 그 관련된 그 매니폴드에만 의존하는 콘티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콘티티를 야마베 컨스탄트라고 하고, 이 야마베 컨스탄트가 파지티브일 때, 제로일 때, 네가티브일 때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랑 대응되는 거냐면은 그 2차원에서는 그 뭐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뭐 어느 경우는 2고 어느 경우는 0이고 어느 경우는 마이너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딱 세 개로 나눠지죠. 네가티브, 파지티브, 제로. 그런 거랑 대응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마비 컨스턴트가 일종의 그 2g 마이너스 2 값을 약간 그 예, 보여주는 그 대신하는 콘티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어려운 케이스는요. 스페리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굳이 말하면 그 지너스로 따지면은 그 2인 케이스, 지너스는 0이고 이제 오히려 크리스티스는 2인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오히려 그 이 문제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요컨대 제 생각에는 좀 스페리컬 지오메트리 쪽과 좀 더 연관이 많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좀 PD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매니폴드가 스피어 근처에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때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버블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혹시 뭐 PD를 아신다면은 이제 그 에너지 크리티컬 포커스 케이스, 뭐 디포커싱 케이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여기가 이제 소위 그 포커싱 케이스랑 대응돼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래가지고 브랜드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요컨대 어떤 컨트롤을 해요. 이게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버블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무드니스 깨지는 케이스는 이게 버블링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스무드니스가 깨지게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 거품화가 되려면은 어느 이상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물이 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그 한 점에 몰려야 되는데 그 에너지만큼 안 몰린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어떤 함수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게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꽤 복잡해요. 뭐 이런 어떤 이제 테스트 펑션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런 모양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얼마보다 작아야 될 때 할 때 이게 막 뭐 3보다 3이 있고 내 에너지는 2야. 이래서 그냥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그 3만큼 에너지가 없으니까 블롭이 일어나잖아. 이런 게 아니라 3 빼기 에필론 제곱 빼기 에필론 4제곱 빼기 에필론 6제곱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코에피션트를 봐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엡실론을 막 그 조정하면서 그 미세한 에너지가 그 지오메트리로부터 연결이 되면서 그 지오메트리의 영향에 의해서 아주 아주 조금 에너지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2.9999999 얼마가 에너지가 딱 나오지만 그만큼만 나와서 3은 안 돼서 네, 그 에너지 버블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쨌든 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또 사실 되게 델리케이트하고요. 그 사람 손으로 막 하기도 쉽지 않아서 막 보면은 예, 그 컴퓨터도 쓰고 합니다. 뭐 매스매틱 같은 거 써가지고 계산하기도 해요. 에너지 계산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의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은 PD는 안 나오고 그런 에너지 계산만 그 논문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5년 논문이 지금 7년 논문이 있는데 2005년 논문에서 PD 그 세팅을 다 마무리하고 2007년 논문에서는 에너지가 2.99999 얼마라서 3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이는 작업을 몇십 주 동안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브랜들이나 아까 그 앞에 봤던 뭐 다른 분들께서 이미 다 지금 적어도 야마베 플로우의 클로즈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해결한 것처럼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쪽은 뭐냐면은 이제 엔션 솔루션 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엔션 솔루션을 공부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엔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오메트릭하게 사실 좀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PD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싱귤러리티 모델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싱귤러리티 모델 근처로 블로잉업 아규먼트 같은 거 쓰시는데 그런 걸 이제 파라볼릭 모델에 적용하면요. 그 리미트 이퀘이션의 그 솔루션들이 소위 그 싱귤러리티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요컨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상한 솔루션을 어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그 모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컨대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리미트 이퀘이션이라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의 엔션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엔션 솔루션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션 솔루션이라는 거는 참고로 그 솔루션이 마이너스 무한대 타임부터 어느 특정 타임까지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뭐 어떤 특정 타임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엔션 솔루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터널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싱귤러리티 모델의 어떤 그 예시로 나온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솔루션 찾아내면은 이 문제의 특정한 그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폴스드 된 스페셜 스트럭처가 엔션 솔루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함으로써 이 매니폴드를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만 관심을 갖고요. 어느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한 타임 내에 블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 타입 1, 타입 2 타입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 1 솔루션이라는 거는 요컨대 야마베 플로우나 아니면 다른 파라볼릭 모델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루이드 모델 같은 것도 심지어 이 타입 1, 타입 2 솔루션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타입 1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요컨대 조금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파라볼릭 모델이 있을 때 좀 잘 쳐다보면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솔루션이다. 좀 쉽게 찾기 쉬운, 쉽게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타입 1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야마베 플로우에 관련해서는 그 커베처 블록 레이트가 정확히 뭐 이 정도 되는 어떤 이제 특정한 솔루션을 얘기하는데 이제 소위 그 셀프 시뮬러 타입, 그러니까 그 해들이 굉장히 어떤 좋은 스트럭처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해가 만들어질 때에 그 커베처의 그 레이트가 t가 마이너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의 레이트를 갖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찾기 쉬운 솔루션. 타입2 솔루션은 좀 찾기 어려운 솔루션. 좀 그 이그조틱한 예시가 있으면서 또 이걸 또 안 공부할 수는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아까 엔션 솔루션의 어떤 그 싱귤러리티 모델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또 사실 중요한 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엔션 솔루션들의 그 야마이 플로우의 엔션 솔루션을 공부하는데 일단 매니폴드는 SN에서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되게 좋은 매니폴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SN에서 하느냐? 굳이 말하면 아까 리미디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리미디케이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 블로잉 업, 그러니까 매그니파잉 해서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평탄해져요. 매그니파잉 하고 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매니폴드의 그 극한적 성질은 되게 평탄하게 됩니다. 그 엔션 솔루션들이 싱귤러리티 모델로 나올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평탄한 모델로 공부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고 두 번째는 SN도 아직 공부가 다 안 됐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SN을 공부하고 나면은 뭐 다른 타입의 뭐 다른 매니폴드에 대한 엔션 솔루션도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오픈 프로블럼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그 야마비 플로우를 두 개를 말씀드렸거든요. 노멀라이즈가 있고 볼륨 언노멀라이즈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얘기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경우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언노멀라이즈 세팅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은 슈링킹 라운드 스피어 이런 애들은 그 야마비 플로우의 엔션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타임에서는 무한대의 레디어스를 갖는 어떤 스피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t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다가 이 경우는 이제 그 타임이 맥시멀 타임이 어떤 유한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점에서 특정 시간에서 이 너무 슈링킹하면서 결국은 점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t가 딱 있잖아요. 이제 커베처라는 게 그 g를 두 번 미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1에서 그 인덱스를 두 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t 미분하면은 1이고 1 미분하면 0이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그렇고 여기서는 그 미분할 때마다 인덱스가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커베처의 그 오더가 정확히 t분의 1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 1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이제 그 유한 타입 내에 익스팅트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노멀라이징 시키면 사실 또 이제 무한대를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한대에 가게 하면은 사실은 그 이 엔션 솔루션은 노멀라이즈드 버전에서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한 그 SN 솔루션이 됩니다. 참고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컨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타입 1 솔루션이다.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게 타입 1 솔루션이 이게 다냐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지오메터 정확히는 지오메트릭 PD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타입 1 솔루션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요컨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얼마나 있냐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이 모델은 좀 덜 리지드한 거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이 문제는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따 얘기할 뭐 리치 플로우나 민커버처 플로우에 비해서 엣지 컨트롤하는 게 적기 때문에 리지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이런 해 개수들 가지고도 이 문제의 리지디티 같은 것들은 좀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타입 1 솔루션들이 아까 봤던 슈링킹 솔루션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킹 솔루션, 이제 킹이라는 그 수학자께서 만든 솔루션도 있는데 이제 모양을 보면요. 이제 이런 모양들은 일종의 그 일립소이드가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실린더를 가지고 그 양끝을 바렌블렛 셀프 시밀러 프로파일을 이렇게 붙이는 꼴인데 바렌블렛 셀프 시밀러라는 게 뭐냐? 셀프 시밀러 솔루션은 사실은 혹시 PD 들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패스트 디퓨전 타입의 어떤 PD에서 나오는 셀프 시밀러 솔루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봤던 이 PD가 야마이 플로우 이 얘가 사실은 일종의 그 패스 디퓨전 프로블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요컨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분들께서는 좀 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릭한 센스로 이거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 문제는 패스트 디퓨전에 가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만드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 원 솔루션이 사실은 되게 많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5개의 파라미터 패밀리를 갖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 솔루션을 찾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의 이런 타입의 펑션을 많이 고려합니다. 이 타입을 왜 많이 공부하느냐? 이게요, 요컨대 RN에서 생각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야마베 플로우 또는 정확히는 야마베 프로블럼의 일립틱 버전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타입의 어떤 해를 가지고 빌딩 블록으로 해서 해를 컨스트럭트 하면 일반적으로 타입 2 솔루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이제 어떤 PD를 야마베 프로블럼의 RN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해가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게 옛날에 카파엘리, 지다스프럭 이런 분들이 증명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PD는 이런 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해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스케일링,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도 또 다른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첫 번째로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에너지 크리티컬한 어떤 케이스의 문제라서 스케일링의 인베리언스한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해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컨대 이 두 개를 가지고 트랜슬레이션과 스케일링 가지고 또 다른 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져 있는 게 이런 해들이 정확히 이 문제의 파지티브 솔루션들을 다 차지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2 솔루션은 그 앞에 있는 결과들과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입 2의 결과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제가 슈링크 솔루션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사실 t가 무한대로 가면 오히려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 슈링킹 솔루션은 엄청 큰 구가 있었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게 이제 슈링킹 스피어의 해였다고 치면 이게 타입 1 솔루션인데 타입 2 솔루션은 요컨대 버블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오메트릭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아주 큰 일단은 해가 t가 굉장히 클 때, 마이너스 t가 굉장히 클 때 이제 이런 해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버블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작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스피어인데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약간 스피어들이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케일링의 스피어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해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본체라고 치면은 다른 애들이 더 붙어서 이렇게 같이 블로업하는 이런 식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타입 2에 잘 알려져 있는 예시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는 PD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제의 해를 잘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 개를 더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퍼터브해서 해를 찾는 방식으로 야마비 플로우의 파라볼릭 버전의 이퀘이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게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를 찾아 놓으면은 여기에 리치 커베처 같은 게 체인징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공부할 수 있어서 일종의 되게 예, 복잡한 해를 찾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해가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유명한 인트린직 플로우인 리치 커베처나 아니면은 익스트린직 커베처인 민 커베처 플로우 같은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얘는 리치는 텐서거든요. 그러니까 IJ 두 개 인덱스를 갖는 텐서고요. 민 커베처도 어쨌든 간에
네, 얘는 하나인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좀 더 제 생각에 목 메커니즘이 더 복잡해서 그런지 좀 더 얘네들이 리지드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리치 플로우가 똑같이 인트린직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트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그 4학년 과목에서 나오는 그 인트린직, 익스트린직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2차원, 그러니까 이 2차원 버전의 리치 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말 플로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게 여기에 해는 클래시파이가 되는데 타입 1에 대해서는 라운드 스피어밖에 없다. 슈링킹 라운드 스피어밖에 없다.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가장 간단한 그 타입 1 솔루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굳이 말하면 킹 솔루션과 좀 대응되는 킹 로제는 솔루션 이런 게 있다. 자, 알려져 있는 게요. 얘는 O3 인베리언스를 갖고 얘는 O2 인베리언스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얘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이용해서 SN을 저희가 RN, 그러니까 S2를 R2로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한 점 빼고 S2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정확히 얘가 레디얼 솔루션이 됩니다. 요컨대 얘 결과는 얘기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디멘전 리치 플로우 어떤 2디멘전 야말 플로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는 레디얼 시메트릭한 것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3차원부터는 적당한 이제 어떤 지오메트릭한 컨디션을 주고 나면은 그때도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어야 된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 페렐만은 그 페렐만이 맞고요. 이제 이 페렐만 엔션 오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푸앙카레 컨젝처 풀 때 그 컨스트럭트 했던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리밋 솔루션 같은 거 봐야 되거든요. 엔션 솔루션 봐가지고 이제 싱글리티 모델을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컨스트럭트 했습니다. 페렐만이. 그래서 이제 이 페렐만 엔션 오벨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아까 봤던 시네킹 라운드 스피어가 S3에서 적당한 기하학적 조건을 주고 나면은 이게 이 엔션 솔루션이 모두다. 이런 게 또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발인데 왜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메트릭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시죠? 왜냐면 오발은 조금 이렇게 오발이라고 하는 건 타원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하고 나서 그 내리고 나면은 그때 베리어블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베리어블 하나 의존하는 게 여기서 오발의 그 약간 휘어져 있는 것들을 각 그 층마다 이렇게 바꿔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근데 얘는 O3 네. 로테이셔널 시메트릭, 그 다음에 이 슈링킹 라운드 스피어는 O4. 네. 그, 네, 레디얼 시메트릭한 솔루션이다. 결론적으로는 스테레오 프로젝션 해가지고 R3로 내리고 나면은 레디얼 시메트릭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지티 솔루션들을, 리지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참고로, 뭐, 아까 여기 K 솔루션 이런 거, 카파 솔루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드롭하면은 또 다른 이게즘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커브 쇼트닝 플로우에 대해서도 뭐 비스무리한 결과들이 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찾은 솔루션들만 해도 여기 보시면 타입 1 솔루션 보시면 여기 지금 라운드 스피어밖에 없잖아요. 2디멘전이나 아니면은 적정한 3디멘전al 케이스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킹 솔루션도 있었고 아까 다스컬로플러스, 델피노, 세숨, 킹 이런 솔루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타입 1 솔루션들이 훨씬 많아요. 뿐만 아니라 타입 2 솔루션도 이미 저희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리지디티를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솔루션들이 모두 사실은 레디얼릭 시메트릭 하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적어도 그런 시메트리 조건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오픈 퀘스천을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SN에서 어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없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냐? 아니면은 이런 솔루션이 없냐?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가능하다면은 이제 레디얼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냐? 이번에는 엔션 버전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김기현 교수님과 그 멀 교수님의 그 파라볼릭 프로블럼에 관련된 그때는 이제 타임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있는데 요컨대 이 좋은 결과에 엔션 버전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매니폴드까지 안 간 것 같은데요. 이제 SN이 아니라 뭐 다른 지오메트릭한 팩터가 더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타입 1, 타입 2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 타입 1마저도 거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은 거진 오픈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타입 2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버블링 솔루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약간 그 OD적으로 나오는 타입 1 솔루션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클래시파이를 하려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야 돼서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결과는요. 요컨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칠레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곳의 멘토 교수님이고 지금 영국에 계십니다. 이제 아직도 예, 그 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첸이라는 박사는 제 다시 멘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대 멘티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농담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못해 보면은 이것도 못해 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좀 풀어주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막히면 다시 물어봐야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가 뭐냐? 그 야마베 플로우 뭐 참고로 이제 둘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언노멀라이즈드 버전으로 픽스를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엔션 솔루션이 있는데 논 노테이셔널 시메트릭한 솔루션이 많은데 그냥 언카운터블하게 많다. 너무나도 많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의 결과입니다. 요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냐? 논리디얼 세팅까지 주고 나서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여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찾은 솔루션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거를 막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상 거의 어려울 거고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레디얼 클래스 정도 아닐까.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 1이 또 사실 복잡하고 타입 2도 어쨌든 간에 이제 물론 그 교수님의 그 테크닉이 있으니까 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바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도움이 될 건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해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론 레디얼 시메트리 한 해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 문제를 SN에서 안 풀고요. RN에서 줄이는 게 편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 풀 때요. 어느 경우에는 RN으로 내려왔다가 이 문제는 이제 그 컨포멀 지오메트리에서 나온 문제이다 보니까는 RN과 SN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SN과 RN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아시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SN에서 한 점 빼야 되지만 그게 사실은 컨포멀 맵입니다. 컨포멀 클래스 내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룰 수 있어서 그 컨포멀 맵을 통해서 어느 경우에는 SN으로 문제를 풀다가 이거 좀 안 풀리네 하면 RN으로 내려왔다가 RN으로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다시 SN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일단 PD는요 SNS 푸는 것보다 RNS 푸는 게 좀 쉬우니까 줄이면요 이 unnormalized 야마의 프로블럼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간단해졌고 이게 그 소위 패스트 디퓨전 이퀴션 꼴이죠 정확히. 여기서 이제 P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n 빼기 2, n 플러스, n 빼기 2분의 n 플러스 2라서 네, 이제 그 값이 여기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얘는 패스트 디퓨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임 스케일링만 합니다. 타임 스케일링 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 유투더 P 꼴을 저희가 다시 꺼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얘가 0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일립틱 프로블럼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버블링 하는 어떤 그 아까 봤던 그 노멀라이즈드 버블 같은 거를 여기저기 이렇게 심어서 그걸 잘 퍼터브해서 해를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아까 야마의 플로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 RM 프로블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팅에서는 이 RM 프로블럼에 대해서 잘 버블을 놔두고 그 다음에 퍼터블을 잘하면 해가 있다. 엔션 솔루션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의 모든 핵심입니다. 어떻게 두냐면요. 그냥 저희가 그 차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n은 아무거나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보다 같거나 큰 임의의 차원을 저희가 픽스하면 되고요. 그냥 n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엑시스는 무시하고 이 xy 평면만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적당히 그 센터가 오리진인 서클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정확히 내접하는 N각형들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N각형들의 정인각형이요. 정인각형들의 벌티시스에다가
다 버블을 이렇게 다 놔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버블링 하는 거 팩터 같은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 팩터는 다음과 같은 어떤 릴레이션을 줍니다. 이 릴레이션을 왜 주냐면 이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소위 켈빈 시메트리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켈빈 시메트리도 이 차원에서는 메비우스 트랜스폼에서 나오는 시메트리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용해서 버블링하는 팩터를 이 오도로 잡아야지만 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오도로 잘 잡아서 사실은 이 뮤와 이 크시에 대한 어떤 OD를 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OD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OD에 해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그 OD의 소위 말하는 모듈레이션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걸 가지고 해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제 그렇게 찾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N각형을 이용을 했으니까 일단은 당연히 이제 논리지를 하겠죠. 그 N각형마다 이렇게 버블링이 있으니까. 예, 벌티스마다 버블링이 있으니까 굳이 말하면 뭐 다이헤드랄 시메트리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SN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정확히 논리디얼 솔루션이 된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버블링 가지고 만드는 해는 타입 2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얘의 커베처가 사실은 정확히 상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수의 크기 오더를 가져요. 아까는 보면은 t분의 1꼴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줍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인 체인이 리치 커버처를 갖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주장했던 거랑 그 네, 다스클로스, 델피노, 세숨의 그 버블 타워 타입의 솔루션들 이런 타입의 솔루션들이랑 사실은 비슷한 성질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 이거 사실은 제가 김기현 교수님께 10월 달쯤에 작년 10월 달쯤에 거의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사실 이 솔루션 당연히 켈빈 트랜스폼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 증명을 좀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참 제가 이제 조금 손보느라고 제 멘티를 이제 구박하면서 아니 이렇게밖에 못 해왔어 이러면서 이제 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네,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게 그 일립틱의 버블 크라운 타입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립틱 버전에서도 일종의 그 N각형을 가지고 와서 N각형에다가 버블링한 것들을 놓은 다음에 이때에는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그 N각형의 N을 파라미터로 잡아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굉장히 큰 N에 대해서 그 N각형, 아주 큰 N각형에 대해서 각 벌티스에서 버블링하는 그런 해가 있다라는 거를 이분들께서 증명했어요. 사실은 이제 네, 여기서는 K라고 썼습니다. N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그거와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물어보겠죠. 근데 사실은 좀 다른 게 여기서 만든 해는요. 그 좀 모양이 달라요. 첫 번째로. 여기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리진에다가 사인이 반대인 해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해는 무조건 사인 체인징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 해는 파지티브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파지티브 솔루션만이 그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은 그 솔루션이 그 매트릭의 컨포멀 팩터가 되기 때문에 파지티브 솔루션만 의미가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기하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의미는 없다. 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용한 그 매트릭을 뭐 제너럴라이즈 매트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해들은 네,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놀랍게도 근데 되게 다른 데에서 그 수리물리 쪽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네,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은 이 일립틱 버전의 솔루션은 대응이 많이 되긴 하는데 여기는 사인 체인징 솔루션이고 저희 솔루션은 파지티브다. 그래서 좀 기하학적 의미가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메커니즘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희의 메커니즘은 그 파라볼릭 텀 있잖아요. UTE와 관련된 텀이 사실 굉장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텀이 사실은 이 블로잉업 메커니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은 진짜로 파라볼릭한 상황이다. 이제 일립틱 파라볼럼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논레디얼 파지티브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업트 트랜슬레이션으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재미있게도 이 그 N각형 또는 K각형의 그 K를 파라미터로 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그 K가 엄청나게 커야지만 어떤 K각형의 그
벌티스에서 블로업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K를 잡아도 됩니다. 아무런 뭐 삼각형 이상이면 돼요. 네. 그래서 삼각형 이상의 그 각형을 잡은 다음에 정인각형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각 꼭지점에서 블록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 이러면 사실 카운터 불계죠, 해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건데 사실은 이제 N각형을 3차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세 번째 X 남아 있잖아요. 여러 개를 둬요. N각형을 파래를하게. 그럼 또 다른 해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를 저희가 프리스크랩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언카운터블하게 저희가 해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계만큼 있습니다, 해는. 이제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릴게, 논레디얼 시메트릭 논레디얼리 시메트릭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아주 많은 결과들이 있진 않고요. 꽤 최근에서야 뭐 이 코르타사르 델피노 무소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임의의 이 바운드 도메인에서 디클렛 조건 주고 세미리니어 에너지 크리티컬 스티키션 같은 거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뭐 참고로 이 논문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포닥 때 이미 쓰고 계셨거든요. 그게 이제 2015년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퍼블리시는 20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있고, 뭐 최근에는 또 그 김기현 교수님과 멀 교수님의 어떤 굉장히 또 놀라운 결과, 사실 제가 다 아직은 뭐 인트로만 좀 읽어보고 끝냈는데, 네, 굉장히 공부해보고 싶은 이제 최근에 어떤 네, 그 주목할 만한 클래시피케이션 타입의, 사실 논리지어 시메트리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클래시파이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클래시파이를 하셨다. 사실 이 논문은 예, 이제 포닥이 한 명 더 있으면 예, 읽히고 발표시키고 싶습니다. 예, 농담이고 제가 읽어야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타입의 해들이 좀 더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 딱 아주 간단하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런 타입의 해를 찾을 때에는 해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모티베이션 어디서 찾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PD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일립틱 파라볼람에서 해가 있었으니까 파라볼릭 버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해가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컨대 모티베이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심지어 뭐 이런 거 찾을 때 되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PD를 가지고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CMC, 그러니까 컨스탄트 밍커베처 서피스 같은 거, 그런 거 컨스트럭트 같은 거 많이 해놨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런 거 찾아봅니다. 여기서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별로 관련이 없는 PD거든요. 근데 얘가 있으면 이거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약간 예, 조금 그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K는 3보다 크면은 같거나 크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해가 따로따로 있고, 여기 파라미터가 해서 T 자체가 파라미터가 돼줘서 저희는 파라미터를 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해가 있고 사각형에 대한 해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3은 3대로, 4는 4대로, 5는 5대로 다 다른 수로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해가 적어도 카운터 보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그 삼각형 두 개를 놓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거리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봤어요. 삼각형과 사각형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놓고 사각형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제일 간단한, 그나마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 이제 논 다음에 퍼터베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컨대 이게 존재한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은 버블의 합으로 찾았으니까, 잡았으니까 이 파이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파이를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게, 좀 문제가 복잡하니까 버블링하는 근처랑 버블링하지 않는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근처랑 바깥쪽 문제를 따로 풉니다. 여기 에타 J는요, 일종의 컷오프 펑션이에요. 그래서 안쪽만 버블링 근처 파트랑 버블링 바깥 파트를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두 개의 타입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버블링 근처에서의 PD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바깥쪽에서의 그 PD는 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풀어서 따로따로 푼 다음에 합쳐가지고 아까 그 캐피탈 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이너 아우터 쿨링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이 버블링 근처의 프로블럼은 이너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그 일반적인 프로블럼은 아우터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블럼의 문제는 뭐냐? 여기와 관련된 이제 잘 보면요, 요런 이 세 번째, 네 번째 텀들은 일종의 그 인호모지니어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오퍼레이터는 메인 오퍼레이터는 이 세 개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얘가 0일 때 이 일리틱 오퍼레이터의 인버터빌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소위 말하는 그 논트리비얼 커널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해결하는 것들은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알려져 있는 툴을 사실 여기서는 가져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우터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얘가 되게 작아서 이노모지니어스 텀, 무시할 만한 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컨대 일종의 좀 웨이티드된 그 히트 이퀘이션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히트 이퀘이션은 문제 풀기 쉽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문제가 RM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RM 프로블럼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컴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잘 해결하려면은 이 DK가 빠른 솔루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SN으로 올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아우터 프로블럼 풀 때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SN과 RN의 인터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컨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리치 커베처 같은 거는 그 사인 체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한 점 잡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타입 튜닝 어떻게 계산하느냐? 리치 커베처가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은 파트 잡아서 그냥 거기 점 잡고 리치 커베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머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야마베 플로우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포멀 클래스 안에서의 스칼라 커베처를 변형시키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컨스탄트 스칼라 커베처로 가는 이런 플로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상 제가 공부하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다. 그래서 엔션 솔루션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엔션 솔루션에는 자연스러운 솔루션 타입 1이 있고 좀 더 찾기 어렵고 조금 이그조틱한 타입 2가 있다. 제 관심사는 타입 2고요. 타입 2 중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하나의 얘는 레디얼 시메트릭이었다. 로테이셔널 시메트릭이었는데 저희가 찾은 거는 로테이셔널리 시메트릭이 아니다. 까지 해서 해가 되게 많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요컨대 리지디티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치 커베처나 리치 플로우나 MCF 같은 거와는 다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게 많으니까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리지디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결과는 논노테이션을 시메트리 솔루션들을 많이 찾았다. 이제 오픈 프로블럼은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느냐? SNL만 대해서라도 그게 안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케이스에 대한 엔션 솔루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매니폴드를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제 이 케이스들은 다 사실은 그 볼륨 프리저빙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볼륨이 무한대로 가진 않아요.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볼륨도 무한대로 가는 어떤 해를 찾을 수가 있지 않냐? 정확히 말하면 볼륨이라고 해도 에너지, 야마베 에너지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 것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은 아닐 거다라는 게 사람들의 예상이긴 한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컨트롤 불가능한 에너지마저도 무한대로 가는 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이쪽 방면 문제는 사실은 거의 오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